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자, 조림학이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이 돼야 이제 살림 기사 공부하는데 좀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림 기사 자체가 이제 숲을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제 이 숲을 관리한다는 거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관리적인 문제, 이제 자금은 어떻게 동원하고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 또 이 얼마나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관리하면서 이제 사업의 목표를 어디다 둘 건지, 이익을 극대화할 건지 비용을 최소화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제 임업경영학이라는 수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숲만 잘 가꾸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잘 가꾸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자금의 운용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숲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제 금전적인 가치로 이제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필요로 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업경영학은 조금 낯설긴 하지만 꼭 필요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임업 경영학 때문에 경영학과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관광 경영학이나 이런 과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영학과에서는 볼 수 있어요. 회계학과에서는 못 보고. 조금 애매하죠. 회계학에서도 경영학은 한다는 말이죠. 근데 왜 경영학과는 되고 회계학과는 안 되고, 약간 이제 낯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 경영학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경영이 뭔지 이제 먼저 이해를 하고, 산림 경영의 이론이 뭐뭐가 있는, 산림 경영 계획을 할 때 이론, 거기에 관련된 이론이 뭐뭐 있고, 그 다음에 산림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임지의 평가와 임목의 평가가 있죠. 그리고 인분의 평가까지. 산림 경영 계산, 이제 계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자는 어떻게 쳐야 되고, 시간이 가면서 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이런 부분. 우리가 산림 측정에서 이제 인목의 제적, 나무의 수고, 흉고 직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인목의 제적을, 또는 또 벌처목의 제적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실제 산림 경영 계획 사유림 또는 국유림, 자, 보통 이제 공사유림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만, 이 공유림 계획은 국유림 계획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는 이딴 거다 출제가 되고, 꼭 여기서 다뤄야 되나 싶은 산림 휴양하고 관련된 이론들, 산림 기사 시험 뭐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이제 출제되거나 하는 정도입니다. 많이 출제가 되지 않는 파트죠. 자, 이제 본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산림 경영이 뭐냐? 자, 경영이 뭐냐, 일반적으로. 경영에 필요한 생산 요소, 여기부터는 시험에 나와요. 노동, 토지, 자본. 자,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풀려면 이런 기본적인 암기 사항은 봐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기사 시험에서 공부한 수준이 정답이다, 항상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워요. 경영에 필요한 게 노동, 토지, 자본만 있나요? 기술도 있을 거고, 정보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요소들을 다 넣어야 되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이제 고전 경영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뭐 그것들이 가장 큰 요소다 하고 시험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조금 이제 답답해져요. 조금 이제 유도리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임업 경영의 생산 요소 중에서 임지와 자본과 노동이라는 이 세 개의 요소를, 경영의 이제 생산 요소, 이제 생산을 하려면 이제 과거 이제 고정 경영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로 했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보속 수학이라는, 이제 매년 일정하게 이제 수학을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했지만, 지금은 다목적 이용, 다자원적 이용 경영, 이거 이제 미국 경영학에서, 미국 이제 산림 경영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미국 이론이에요. 이거 시험에 종종
출제되기도 해요. 기사 시험에서도 기술사에도 중요하지만, 근데 결국 지향점은 뭐냐면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되고요. 기사 시험을 위해서는 그냥 쭉 보고 넘어가세요. 기사 시험을 위해서는 노동 토지 자본 외우시고, 산림 경영의 주체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산림 경영 계획은 요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산림 기본 계획이 산림청에서 짜는 20년 단위의 계획이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보시고, 산림청, 그다음에 지방산림청, 그 국림관리소 이런 그 3개 체제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경영 그 산림 기본 계획을 짜게 되는데, 산림 경영 계획은 사실 별도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 경영의 실태 요 부분은 시험에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이 면적까지 나오냐?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소유 규모에 따라 55, 30, 100 요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농업, 농가임업, 농부, 겸주 5, 30, 100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얘는 시험에 나오죠. 객관식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고요. 한 1년에 한 번? 예, 뭐 예, 2년에 1.5회 뭐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산림의 기술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은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기술적 특성에 보면 기후 조건, 성숙기, 생산 기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기후 조건, 자연 조건. 경제적 특성에 보면 채취, 노동, 생산, 자, 공익성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키워드로 이해를 하시고요. 이 다음 중 경제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하고 요걸 하나 섞어서 내거나, 다음 중 기술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하고 요거를 하나 섞어 놓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자, 주관식 시험에서는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경제적 돈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 공익성이 돈하고 관계가 없냐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익은 후생 경제라는 차원에서 돈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하고 관련이 있다. 자, 생산 이런 얘기들이 다 돈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고, 얘는 임목의 생산하고 관련된 기술적인 요인, 얘는 경제적인 요인.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이해를 이제 여러 번 보신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 보시면, 저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야. 객관식에 에이 별거 아니네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산림경영의 생산 요소는 노동, 임지, 자본이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에 종종 나오는 내용들은 요 부분이에요. 자, 노동, 임지, 자본, 노동, 토지, 자본이라는 요소에서 일단 고정 자본이냐 유동 자본이냐, 사실은 여기서 자본으로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고정 자산, 유동 자산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지만 얘를 자본으로 구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임업 경영에서 이제 요런 논리에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장부에 기재를 할 때는 자본으로 기재가 되는 게 아니라 자산 항목으로 기재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임지의 특성도 읽어보시고, 자, 시험, 이제 세 과목제 하시고 이제 네 과목제니까 지난 글씨는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임지와 임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요한 자산들은, 자, 임지와 임목 중에서 여기 그 임목은 고정자본, 그다음 묘목 이런 것들은 유동자본으로 구분한다는 것. 그래서 이 사실 그 임목 부분은 임목 축적으로 이제 그 보통 다른 자산들은 이자 이외에 성장을 안 해요. 보통 그 상업 자산, 뭐 무생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임목 자산은 스스로 늘어나는 자산이죠.
그래서 조금 독특한 자산이고요. 다른 경영에 비해서 여기 특히 임목축적은 목재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자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그래서 이제 고정 자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자본 장비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조금 낯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낯선 단어는 자, 여러 번 반복하면 익숙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낯설 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발 부탁하고 싶은데 어려운 거랑 낯선 거는 구분해 주세요. 어려운 거랑 낯선 거는 구분해 주세요. 그 낯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자본 장비도라는 이 공식을 보게 되면 자, 자본을 종사자 수로 나누는 거예요. 종사자 수가 많으면 임업 경영이 원활할까요? 충실도가 낮다고 봐야 되겠죠. 우린 조방적이니까 규모가 크니까 사실 큰 자본에 작은 종사자 수면 효율적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개념에서 이제 자본의 충실도라는 그런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쉽죠. 임업자본의 충실도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이제 Y와 K와 N 자본을 K 캐피탈 종사자 수를 넘버 요 N 그 소득을 Y라고 했을 때 이제 수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제 이제 수확량 매년 수확되는 양, 일드 뭐 이렇게 해서 Y라고 봤을 때 자, 요 관계를 설명하시오가 공무원 시험하고 요것들에 자꾸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것 자체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요 KK 없어지면 이렇게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Y 나누기 N과 Y 나누기 N 1인당 생산성, Y 나누기 K는 자본의 가동 상태, 그러니까 자본의 효율을 나타내게 된다. 전체적으로 자본의 충실도라는 개념에서 자본의 효율과 1인당 생산성이라는 것까지 역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자, 임업의 경영 순환은 여기 요 차례대로 갑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근데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작업 내용 우리 조림에서 했던 거예요, 그죠? 조림, 보호, 뭐 토목 이런 것들이 다 자, 우리 조림에서 요거 했었죠, 그죠? 자, 산림 보호에서 요거 해요. 그다음에 자, 우리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산림공학해서 요거 한꺼번에 다뤄요, 그죠? 근데 산림기사 보시는 분들은 임도공학, 사방공학 나눠서 해요. 그리고 여기 임업토목공학의 벌채 요거 포함해서 들어가고요. 판매 및 경영 요거 임업경영이죠. 자, 이렇게 한꺼번에 사실 임업경영에서는 전체를 다 다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영 순환은 이제 사실 가장 간단하게 보면 계획 짜고 얘를 실행하고 그리고 얘를 실행한 결과를 확인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반영을 해요. 이거 조금 더 안쪽에 쓸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칸 구분이 잘 안 돼서. 자, 플랜 2C의 일반적인 이게 경영 순환이에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우리 이제 목표 설정. 자, 계획을 짜야 목표 설정하죠. 계획. 이걸 계획을 짜고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 계획을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실행하기 위한 이제 조직을 편성하고 이게 플랜에 해당하는 거죠. 저 두 개가. 그다음에 작업을 실시하는 게 2입니다. 성과 분석하고 목표를 바꿔주는 게 C에 해당하는 거죠. 결국은 아주 간단한 거를 조금 늘려서 이론적으로 더 한 걸음 더 이런 거예요. 자, 시험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내용들은 여기서는 시험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제 전반적인 흐름 이해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산림 구성 형태에 따른 이목 경영 A, B, C, D의 유형들이 자,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책을 보실 때 자, A 유형에 대해서는 투입과 산출이 많아서 부업 정도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 4번 삭제를 해주시고요. 여기도 5, 6 다 삭제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 D. 근데 사실 임령을 몇 년을 벌기령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보는 견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얘를 만약에 80년이나 90년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산림은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한 50년, 4, 50년 정도로 본다면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숲으로 가꾸실래요? 근데 기사 시험에서는 뭐 이런 정도까지 뭐 80년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냥 4, 50년 정도로 일반적으로 그냥 벌기령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가장 이상적인 건 요거죠. D 가장 이상적인 거. 산림 경영의 여건 요건 이제 시험에 나올 건 아니에요. 이제 수종 선택할 때 유의해야 될 조림에서 나오는데 이 경영학에서 선택은 요런 정도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요 고려해야 될 사항은요. 이해를 하시면 다음 문제 푸실 때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산림 경영의 형태는 이따금 가다가 시험에 이제 출제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가끔가다 출제가 되는 항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종속적, 부차적, 주업적 경영은 아까 농부 겸 주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그 비슷한 차원에서 객관식에서는 거의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기술사 보시는 분들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차이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산림 기본 계획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산림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장은 이거 해야 된다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 기본 계획은 이제 산림 경영 계획구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산림 경영 계획과 기본 계획이 약간 다른데 지금 책에서 제가 이건 수험서다 보니까 제 의견을 서술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우리 책하고 이제 참고 도서를 가지고 수험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 기본 계획고 이게 이제 산림 경영 계획하고 이제 헷갈리게끔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저자분들도 약간 헷갈려서 써놓은 게 아닌가. 산림 기본 계획은 기본적으로 그 산림청의 계획이 있고 지역 계획, 그때 국가 단위 계획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이렇게 짜진단 말이죠. 근데 산림 경영 계획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기본 계획과 경영 계획의 체계를 헷갈려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아마 이 내용 때문에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지역 산림 계획은 일단 여기 산림 기본 계획 및 지역 산림 계획은 10년마다 이를 수립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예전법입니다. 산림 기본 계획은 20년 단위 계획이라서 20년마다 수립하고 대신 여기에 따른 하위 지역 산림 계획은 10년마다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제 그 과거 책에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에 맞게 다 100%다 고칠 거냐? 수험서의 특징상 그렇게는 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차이가 저는 이제 이걸 빼고 싶긴 하지만 그렇게 빼게 되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객관식 시험상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산림 경영 조직의 구성 요소, 수종, 작업종, 벌기령, 수학 방법은요. 공무원 시험 보실 분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성 요소가 되게 많은데 경영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실 인적 조직이냐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미 산림 임업 경영 그 임업 경영학이라는 책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조직에는 수종, 작업종, 벌기령, 수확 방법 이게 딱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이외에는 답이 아니에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요 네 개만 객관식 시험 보시려면 이 네 개만 구분해서 맞다 아니다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은 충분하고요. 결합된 경영조직 유형 약간 빼주시고, 자, 이 복합산림 경영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래서 복합산림 경영이라는 얘기는 보통 목재 생산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목재 생산뿐만 아니라 목축을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단기 임산물로 산채, 산나물 이런 것들을 생산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게 이제 복합 산림 경영인 거죠. 그래서 이게 6차 산업이라는 건 1, 2, 3차 개념만 알고 계세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동시에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 요즘에 이제 동시에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걸 융복합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주산물 생산액이 이제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농지 임업, 비농지 임업 이렇게 형태를 보면 산립복합 경영 형태, 혼농, 혼목, 양봉, 부산물, 수예적, 수렵적, 휴양적 임업인데 시험 목적 상으로는 요 수예적 임업이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될 때가 있고요. 가끔 그 외에는 개념상 헷갈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개념까지만 파악을 해보시면 될 거고 협업 경영 형태가 공동작업, 공동형, 공동관리 정도, 협업 경영 정도가 있는데 이런 개념이 있다. 진한 글씨가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업 경영 1차 시를 마치고 낯선 단어 많았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몇 가지 없었죠? 농부, 겸주, 5, 30, 100. 예. 그리고 임지, 노동, 자본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복합 경영의 형태가 이제 6차 산업이라고 요즘에는 조금 높여서 부른다. 그 안에서 수예적 임업 정도 개념만 조금 잡으면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고 또 하나 뭐였죠?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이 있었는데 묘목은 유동 자본, 임목은 고정 자본. 계속해서 생산을 하니까 하나 더 가면 자본 장비도는 자본의 충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 K 나누기 종사자 수 N으로 나눈다. 한 5가지 개념인가요? 제가 5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 2개, 3개 기억하시면 어머 나 잘했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공부가 즐거워집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시에 산림경영 계획 이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